네, 안녕하세요. 마음회복TV 박재우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키아티클을 1개에서 3개 확보하라 정석 10에 이어서 정석 11번째 논문 작성의 정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레퍼런스를 10개에서 20개 정도 확보하고 초록의 내용을 일정 형식에 따라 요약하라 는 것이 이제 정석 11번째가 되겠는데요. 먼저 앞서서 키아티클로 선정된 제목과 관련 있고 연구 주제와 관련 있는 핵심적인 키아티클 1개에서 3개를 중심으로 해서 서론과 논의에서 자신의 글의 전개를 뒷받침할 논문 10개에서 20개를 선정을 합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연구하는 연구의 중요성과 관련된 그런 논문들도 있겠고, 또 이제 10개, 20개를 찾는 중에는 처음 찾았던 1개, 3개의 저자들의 연구 업적을 저자명으로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겠고, 또 이제 1개에서 3개를 찾은 그 논문의 레퍼런스에서 또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10개에서 20개 정도로 확장된 키아티클의 논문을 찾고 그 초록을 꼼꼼히 읽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초록의 내용을 한두 줄로 요약하고 레퍼런스를 정리하기 위한 작업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초록의 내용을 한두 줄로 요약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논문을 작성해 나가는데 필요한 레고 블럭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써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초록 요약의 예시를 보면은 이거는 제가 쓴 논문의 초록인데요. 알파맘, 베타맘 양육 태도가 자녀의 문제 행동에 이르는 영향에 있어서 자존감의 매개 효과를 살펴본 논문입니다. 초록의 내용은 이 정도 분량이 되지만 이것을 요약하면 알파맘, 베타맘 척도를 타당화하고 양육 태도가 자녀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어떤 식의 분석을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런 것들이 제가 말한 초록의 요약의 전형적인 레고 블록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요약을 더 읽어보면 알파맘 양육 태도가 문제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자존감이 불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베타맘 양육 태도가 문제 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자존감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하고 저자와 연도를 쓰고 이 레퍼런스를 적을 수 있도록 따로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이때 초록의 내용을 일부 그대로 베끼지 않아야 되고요. 결과역에 아주 핵심으로 나타나는 문장이 있다고 해서 그걸 따오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을 그대로 따오게 되면 표절 논란에 이를 수가 있고 표절률이 증가되는 그런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12번째 정석은 결정된 제목과 대상을 토대로 연구 문제와 연구 가설을 작성하라 입니다. 매개효과 논문의 전형적인 연구 문제와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은데요. 두 개의 매개효과 변인을 상정을 하지만 여기선 한 개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문제 예시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가 인터넷 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면 첫 번째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풀어주는 연구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인터넷 게임 중독에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가 인터넷 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마음챙김 매개하는가? 이런 연구 문제를 질문 형태로 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성까지 나타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트레스는 인터넷 게임 중독에 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이게 검증 가능한 연구 가설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매개효과 관계를 가설로 제시할 때는 방향성까지, 변인 간의 관계의 방향성까지 기술하기는 좀 어려운 관계로 연구 문제 수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진 못한 그런 형태로 기술되기도 합니다. 예시로는 스트레스가 인터넷 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마음챙김에 매개할 것이다. 이런 연구 가설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치료효과 논문을 쓰시는 분들은 치료효과 논문의 연구 문제는 전형적으로 뭐 예를 들어 인지행동 치료적인 무슨 개입은 좀 더 구체적인 개입 프로그램이 있겠죠. 무슨 우울증 변인 혹은 우울감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는가 이런 연구 문제를 삼을 수 있고, 치료효과 논문의 연구 가설은 전형적으로 이러이러한 개입은 인지행동 치료의 심상작용 개입은 예를 들어서 통제군에 비해 실험군에 있어서 더 유의미하게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한 우울감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게 전형적인 치료효과 논문의 연구 가설이 될 것 같습니다. 13번째 정석은 깔때기 구조로 서론을 작성하라인데요. 서론을 작성할 때는 일반적인 연구 변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합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에 대해서 논문을 쓴다고 한다면 인터넷 게임 중독을 연구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인터넷 게임 중독의 폐해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논리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인한 시사성 있는 사건에 대한 보도 기사를 다룬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논의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서론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점차 자신의 연구 설계에 대한 특정적인 내용을 언급을 좁혀가기 때문에 깔때기 구조라는 구조의 명칭으로 서론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론의 일반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아서요. 기승전결의 예시를 들자면 인터넷 게임 중독은 중요한 문제이다 와 관련해서 몇 문단을 쓰고 이 주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어 왔다 라고 해서 레고 블록들을 사용해서 몇 문단을 쓰고 그 다음에 이 주제에서 다음과 같은 특정 연구는 부족하다. 특정 연구는 자기 연구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진행한다. 자신의 연구 계획을 제시하는 이런 식의 깔때기 구조를 따르면 되게 됩니다. 14번째는 사용된 개념의 정의를 기술하고 변인 간의 관계 상정 논리를 기술하라. 예. 이 부분이 가장 매개효과 논문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떤 변인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어떤 변인을 매개변인으로 놨을 때는 그 매개변인으로 본 논리가 어떤 이론적인 근거에 의해서 백업이 되든지 혹은 선행 연구에 의한 각 변인 간의 관계에 의해서 잘 기술이 되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매개변인으로 통계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와도 이게 왜 이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이론적인 백업이 불분명하다 이런 비판을 받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매개변인의 상정 논리를 매개변인 관계의 상정 논리를 명확하게 백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배경을 기술할 때 다음과 같은 섹션을 넣어서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변인들, 독립변인, 스트레스, 인터넷 중독, 종속변인, 마음챙김, 매개변인, 그리고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에서 매개변인인 인터넷 중독, 또 종속변인인 인터넷 중독, 그리고 스트레스에서 매개변인인 마음챙김, 마음챙김에서 종속변인인 인터넷 중독, 그리고 매개변인으로서의 마음챙김 이런 섹션을 둬서 기술을 해나가고 관계들을 선행 연구를 통해서 백업을 해줍니다. 15번째 정석은 잘 쓰여진 비슷한 방법론의 선행 연구 논문을 토대로 연구 방법을 작성하라인데요. 매개효과 논문의 전형적인 방법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대상과 측정 도구, 그리고 자료 분석 방법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제시를 하는데요. 측정 도구에는 측정 도구의 이름 및 몇 점 척도인지, 하위 요인의 구조는 어떠한지, 타당화 연구에서 신뢰도와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랩의 졸업생 중에 잘 쓴 매개효과 논문은 송우진 선생이 쓴 인터넷 중독 논문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치료효과 논문은 서한 선생님이 또 잘 썼기 때문에 서한 선생님의 심상제약본 논문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정석 11에서 15까지 논문 작성의 정석 안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